고등학교 들어가서 결석 사고결 없으면 그것도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쭉 하는데 나머지 것들이 여기서 다 들어간다는 거. 이렇게 학교 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누적한 기록물. 한 해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누적을 해왔을 거고, 교과, 성적, 교과 활동, 비교과 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고교생에 충실한 학생이 대학생 충실할 거다. 대학생은 아직 경험을 안 해봤잖아요. 모르지만 고등학교 때 잘했으니까 대학교 때 잘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사실의 기록, 그 다음에 관찰과 평가. 관찰과 평가 누가? 선생님.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은 선생님들 영향력이 너무 세다 이렇게 하시지만, 선생님들은 요거를 잘 기록해 주셔야 우리 아이들도 평가를 잘 받을 수 있어요. 과거에는 요거만 좀 기록해서 했더니 이제 이것까지 가야 되고, 이런 걸 하려면 우리 아이들이 보통 과정평가라고 하죠.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쓸 말이 있어요. 선생님이 제가 이렇게 강의로만 계속하면 어머님들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머님 질문을 하시면 저분은 어떤 질문을 했더라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여전히 질문을 안 하시네요. 그죠? 궁금한 거 질문하실 텐데. 처닥이라서요. 저는 우리 생활교육부 상담하러 오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아이가 1학년 때 의대를 생각했는데 1학년 때 성적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생명공학으로 바꾸려고 하거든요. 괜찮겠습니까? 괜찮습니다. 1학년 때 스카이 꿈 안 꿔본 애가 과연 몇 명이 있겠어요? 아무 문제 없고요. 지금 현재가 중요해요. 현재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이런 활동들에 다 노출되어 있어요. 수상받을 기회 있겠죠. 자율활동은 선생님이 적고 담임팀이 적으시고, 동아리 활동, 봉사를 적고, 진로도 적고, 독서도 적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세부등행비 특기상. 근데 교과가 한 10과목 넘어요. 12과목. 12명의 선생님이 최소한. 어떤 데는 국어나 수학, 영어는 선생님들이 또 두세 분 들어오고, 그 다음 학교 어제는 기본 13분. 이 500개 써주시고요. 동아리 선생님 500자. 그 다음에 자율활동 700자. 종합의견 500자. 이렇게 하면 17, 8분 선생님이 우리 아이에 대해서 평가를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써줄 때 이 아이가 집중력이 뛰어나고 분석력이 뛰어나고 이런 걸 잘한다 라고 17분이 다 쓸 수는 없겠죠. 그것도 이상하겠지만 한 4, 5분이 그렇게 썼다 하면 그 아이는 진짜 그런 애가 되겠죠. 근데 한 분만 다 그렇게 썼어요. 그럼 1학년 때 담임, 2학년 때 같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 부산은 안 그렇게 시골 같으면 한 학년에 하나 꺼질 수밖에 없잖아요. 담임 똑같다면 그렇게 나올 수도 있죠. 못 믿을 수도 있겠지만 그 학년에서 여러분의 선생님들이 비슷한 평가를 해주신다면 그 말은 진짜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수직적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같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1학년 때 그런 평가를 받으면 되고요. 2학년 때 그런 평가를 받은 4학년 때 그렇게 받으면 돼요. 그 시기에 일관된 평가를 받아낸다면 그 아이는 그런 아이예요. 그래서 이런 걸 제가 그래서 수평적 평가. 현재 학년에 충실한 평가를 받아내면 되고, 꿈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잖아요. 사회학과에서 사회복지학과 갔다가 꿈이 바뀐 게 아니에요. 비슷한 계열이죠. 갑자기 영문과 가려다가 기계공학과 가려고 하는 아이들은 없을 거잖아요. 그 정도는 꿈이 바뀌었겠지만 그게 아니라. 요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한국예대 이성동 실장님께서 이제 해주신 말인데 너무 글이 좋아서 제가 이제 다운 글이거든요. 평가의 기본은 학업 역량, 학교에서 충실성.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이성동 실장님은 한국예대 책임이 사정가입니다. 책임지고 있는 분이고, 그런데 학업 역량, 학교 생활의 충실성. 이 제일 중요하다. 이걸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거잖아요. 학교 학생 우선 오로지 학교에서 수강한 과목과 내용이 있다. 요즘 이 말이 들어갔어요. 수강한 과목. 옛날에 공부 잘했다, 표현만 잘 받으면 됐는데 이제는 뭘 들었는가가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우리 지금 졸업한 3학년까지는 2009 교육과정이었기 때문에 아이가 선택하는 부분이 그렇게 합했어요. 학교에서 이거 들어 하면 끝이었어요. 근데 우리 2학년 올라가 1학년 2학기 때 고민 많이 하셨잖아요. 어떤 과목 들어야 될까? 이거 들으면 등급 나올까? 나 고민 많이 하면서도 등급이 안 나오면서도 물리 2를 들었다. 그러면 기계공학과 교수님 당연히 좋아? 해야 되겠죠.
같은 학종으로 오는데 어떤 아이 물리 2 들었어요. 그렇다고 9등급, 8등급, 7등급 받으면 싫어하겠죠. 근데 뭐 보통 평균 1인데 물리 2가 3등급 나왔어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한 100명, 200명이 되는데 물리 2는 20명 들었다. 그래도 우수한 거죠. 잘하는 애들 다 물리 2 나왔다는. 근데 어떤 아이는 학종으로 왔는데 물리 1도 안 들었어요. 그러면 기계공학과 온 아이가 물리도 안 듣고 온 아이가 등급 받기 힘들지만 물리 2까지 한 아이가 있다면 학종에서는 뭐 지구과학 1 받은 아이보다 물리 2 3등급 받은 아이 더 학업 능력이 좋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수강한 과목이에요. 근데 이거는 학생부 종합전형인 거예요. 교과에서는 아무 상관없죠. 지구과학 1이 물리 3분을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교과냐 종합이냐에 따라서 성적 등급이 다르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고민을 하셨었잖아요, 재작년에. 그래서 어떤 수업을 들었고 어떻게 공부를 열심히 들여다본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창의력, 상의력 이런 거 어떻게 하면 길러지죠? 어떻게 하면 길러집니까? 이런 거? 학원에 가면 길러집니까? 학원 가면 무지만 풀려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길러집니까? 이거 하려고 과정평가 하잖아요. 수업 시간에 아시겠죠?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과정평가 40%예요. 소위 수행평가. 그거 할 때 이런 걸 보기 위해서 하고 이거를 있는가 없는가를 써주시는 게 세특란이에요. 세특란에 올해도 규정이 정확하게 교육부도 발표했잖아요. 과정평가는 엄마 아빠 숙제가 안 되게 학교 안에서 다 해결될 수 있게 하라. 그걸 하면서 이걸 길러낼 수 있게. 확장성 연결고리는 이거 했어요. 궁금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선생님한테 바로 물어보는 게 아니고 네이버 지식인에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찾아봐야 책도 읽어보고 도서관도 가보고 뭐 어떻게 이게 확장. 그런 걸 또 오래 이게 직접 호기심이잖아요. 계속 연결해 나가야 돼요. 그러다가 꿈이 바뀌었어요. 얼마나 개연성이 있어요. 충분히 이건 설득력이 있으면 좋은 아이들이죠. 더 심화됐을 수도 있는 거니까 문제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적 호기심, 창의성, 자기주도성, 열정, 깊이 이런 것들을 보여달라. 이게 어디에 나와야 돼요? 생활기록부엔 다 나오긴 어려워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이런 걸 어떻게 다 전제를 하셨겠어요. 수박 겉핥기는 하셨겠죠. 그러면 이제 이걸 어디에? 자기소개서에 보여주면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가 매칭이 잘 되겠죠.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생활기록부를 떠날 수가 없어요. 생활기록부에서 내가 보여주고 싶은 제일 그럴싸한 좋은 거를 자기소개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꼭 또 물어보시면 우리 아이가 학교 밖에서 이런 했는데 생활기록 못 쓴대요. 자기소개 써도 될까요? 쓰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증명이 안 되잖아요. 했는가 했는가. 생활기록부는 아시겠지만 국가 공인기록이잖아요. 50년 동안 보관되는 기록물이에요. 그거는 국가에서 보장하는 기록물이죠. 근데 자기소개서 내가 학원에 됐다. 누가 보장해요? 증명이 안 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학교 활동 중에 우수했던 걸 쓰시는 게 좋습니다. 태정교육과정과 교과 및 학생구성화전형. 근데 교과도 중요하겠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건 아시나요? 교과에는 보통교과와 전문교과가 있어요. 보통교과는 일반 인문계 아이들 타는 트랙이에요. 전문교과는 전문교과 1이 있고 2가 있거든요. 1은 특수목적고등학교, 외부, 과고, 국제로 아이들 공부하는 거예요. 전문교과 2는 특성화고등학교 아이들이거든요. 우리는 그러면 보통교과고, 보통교과는 아직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이에요. 공통과목 1학년 때 국어, 영어, 수학, 사회, 한국사, 과학, 실업, 요까지 여기에 공통과목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다 선택과목이에요. 그래서 개정교육과정은 선택형 교육과정 돼 있고, 이 선택과목이 다시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일반 선택은 쉽게, 우리 아쉽네요. 5단계의 등급이 나오는 거고, 1학년 지금 2학년 같으면 3단계의 등급이 안 나옵니다 할 건데, 우리는 5단계고 등급이 나오고요, 3단계고 등급이 나오고요. 다르게 하면 수능 과목이고요, 수능 안 치는 과목. 그렇습니다. 요거를 자동 공진을
수업이 아니시라고 생각하시면 수업이에요. 고등학교는 보통 일주일에 34시간 편제되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하면 그럼 요게 30시간이고 요게 4시간이에요.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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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간. 교육과정이에요. 요걸 빠지고 어째졌다면 결석 체크되는 거예요. 결과입니다.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1학년, 중학교 2학년들이 외부 봉사활동이 빠지는데 봉사활동 빠진 건 외부 봉사활동이 빠지는 거예요. 학교 안에서는 봉사활동이 정규 수업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는 봉사활동 포함이 됩니다. 차이가 있어요. 이것도 수업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 내신 내는 방법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다 우리는 석사 등급이 있죠. 여기 교양 과목만 교양은 뭐 여성학, 논리학 뭐 이런 것들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등급이 다 나오고 여기 3단계인 거, 여기 3단계인 거. 근데 그럼 여기 요거 혹시 보시면 보통 교과 및 전문 교과 중 수강자 수 13명 이하. 우리 선택형 교육과정이 됐잖아요. 물리2를 하다 보면 학생이 작아서 선택이 안 될 수도 있는데 13명 이하면 등급을 안 낸대요. 점이 집혀요. 그러면 우리 등급이 8등급, 7등급 나올 수도 있는 게 등급이 안 나오니까 충분히 해볼만 하고요. 어떤 학교들은 일부러 13명 이하를 만들어서 등급제를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학교 간 통합 선택 교육과정 들어보셨죠? 이번에 아마 겨울방학 신청을 다 하게 했었죠. 클러스터 교육과정 해가지고 이런 것도 등급이 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학교 선택 안 된 교과 근데 하고 싶다. 물리2가 개설이 안 됐다. 그럴 때 요거 선택해서 들으면 적극성이 되겠죠. 대신에 추가로 들어야 되니까 보통 주당 3시간 50몇 시간 들어야 되니까 17 곱하기 51시간 더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담은 있지만 근데 대신에 나의 적극성, 주도성 이런 걸 좀 나타낼 수 있는 게 되겠죠. 요건 다른 게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 2학년들은 비율로 나와요. A, B, C로. 그럼 이제 지금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 같지만 혹시나 우리 아이가 딱 보니 재수비율이 20% 넘는 했잖아요. 재수를 하게 되면 아직 안 나와서 어떤 어머님이 질문을 하셨던데 아직 대학에 아무도 결정을 못했어요. 언제 나오냐면 올 4월 말에. 그때 진로 선택 과목을 성적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나올 거예요. 그때 재수생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마 나오겠죠. 재학생과 같이 갈지 따라갈지. 우리가 등급은 나오는 건 ABC 됐잖아요. 그러니까 ABC만 볼지 등급도 볼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4월 말 돼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하면 3, 9등급인데 3등급만 나온다. 여기 과학탐구 실험은 그렇고요. 나머지는 뭐 요거 진로 선택 과목 빼고는 똑같습니다. 과목 자체도 똑같고요. 여기 아까 말씀드린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일반 선택은 보통 수능 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게 수능 과목이잖아요. 그죠? 근데 1학년들도 2학년들도 수능 과목이에요. 처음에 안 하려고 했다가 우리나라 과학계와 수학계를 9개 보면 안 된다고 그분들이 이제 강력하게 넣기를 원하셔가지고 요 과목들만 예외적으로 수능 과목도 남은 수능 과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한 해만 늦게 나왔다면 진로 선택과는 부담 없이 들어도 되겠지만 우리는 엄청 부담을 가지고 들어야 됩니다. 등급이 나옵니다. 우리는. 요거는 전문교과에서 듣는 건데 이런 것들을 아까 공동교육과정이나 교육청이 실시하는 것들로 들으면 진로를 좀 명확하게. 혹시 내가 국문과에 갈 건데 고등학교 일반 인문계 국어 선택할 수 있는 과목들이 작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예고에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문학개론, 시창작, 시창청은 뭐 이런 게 있다면 문예창작 인문 이런 걸 들으면 예고에서는 전문 과목이에요. 등급이 나와요. 근데 인문계에서 이걸 들으면 진로 선택 과목에 등급이 안 나와요. 만약에 국문과에 갈 건데 이런 걸 일부러 찾아 들은 아이가 있다면 대학에서 학종에서는 분명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런 것들 국제에 관심이 많은 아이면 국제고등학교에서 이거 배우는 거를 들고 오면 진로 선택 과목이 되고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요거는 이제 등급 궁금해 하시던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상대평가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1등급부터 9등급 수능과 똑같죠. 4, 7,
13 이렇게 나갑니다. 11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A, B, C, D 이거는 아무 의미 없어요. 성질평가인데 우리 지금 어머니 잘 보시면 등급 옆에 A, B, C, D가 있어요. 이제 이건 고교 학점제 때문에 들어와 있는데 대학 갈 때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리고 우리 여기도 성취율도 요게 1학년들은 진로선택 A, B, C도 나오니까 중요하지만 우리는 안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라져요. 성적표가 우리는 요까지만 보이는 거예요. 요건 안 보이잖아요. 다 똑같은 과목인데 들으면 우리는 현재 원점수 95점에 평균 표준 편차 이렇게 나와요. 근데 2학년들은 95, 70 이렇게 나오고요. 수강자 수가 A에 530의 등급이 나온 다음에 여기는 530인데 A, B, C. 그러면 우리 아이가 막 3등급 받았어요. 1학년 가니까 A가 32%예요. 3등급이 잘한 거예요? A가 잘한 거예요? 를 대학이 아직 못 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지는 4월 말 돼봐야 알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소인수 과목이 공동교육단 대학을 평가했는데 소인수 과목이 부담스럽잖아요. 우리 등급이 안 나오니까. 그런 과목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는다면 대학들은 이렇게 생각해 줄 수도 있다. 소인수 과목이 가능하다면 아까 그 활용하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등급이 안 나오게도 충분히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듣게 된다면 유용한 학종에 대해서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교육청에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방과후 추가 수도 하고 있고요. 온라인 공동교육까지. 이건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어요. 지금 제2외국어하고 인문학 정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과정점 학교 있고 학교간 플러스 교육, 요거 제일 많이 하시죠. 요거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서머 인터스쿨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교육 협력대학 해가지고 요건 예체능 무슨 4개 대학에다가 지금 보내가지고 음악 예술 이렇게 연구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뮤지컬 발표까지 했는데 이렇게 하면 이게 생활기록부의 성적란에 적힙니다. 등급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요 대학 교과전의 합격선 이렇게 물어오셨는데 이런 걸 참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저희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고등 전수조사를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부산 지역 아이들 이 이제 지원했을 때 이 정도 결과값이 있더라요. 근데 이 결과값이 정확하게 맞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 추세선에서 제가 잡을 때 100명 중에 100등 잡으면 안 되잖아요. 100명 중에 한 80등, 85등 정도, 그 정도 보면 고려대는 이렇게 되더라고요. 보통 이게 2019학년 그냥 눈으로만 쭉 보면 될 것 같아요. 한양대 고려대하고 한양대하고 어디가 더 높은 대학이에요? 보통 우리 세속인의 말로 하면 고대가 높아야 되잖아요. 근데 내신은 한양대가 높죠. 이유는 오늘 처음 오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셔야 되는데 너무 많이 아시네요. 한양대는 체대가 없어요. 고려대는 체대가 있어요. 그렇게 높아요. 그래서 차이가 있어요. 중앙대는 체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신이 훅 떨어지죠. 입자가 막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부산대는 더 많이 나죠. 체제가 있는데 높아요. 많이 높아요. 그 다음에 부산대 자연은 더 해요. 수학과를 반드시 포함하고 5가 나와야 되니까 수학과가 아무리 못해도 4, 뭐 영어 1 받는다면 4를 어쨌든 보통 3 나와야 되는 거니까 어렵죠. 부경대는 네. 부경대랑 부산대는 별 차이가 안 나요. 이유는 뭘까요? 부경대, 부산대가 차이가 별로 없어요. 부산대, 부경대는 당연히 우리 부산대 갈 거지 부경대 안 갈 거잖아요. 근데 내신은 부경이 높으면 높았을 때 낮진 않아요. 왜 이렇죠? 체제 차이예요. 부산대는 인문계열로 하면은 국영수 탐 중에 3과목 6, 5, 7이에요. 부경대는 10이에요. 4등급의 차이나요. 그러니까 보는 내신 과목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전 과목이 똑같은데도 차이가 나는 거는 최장력을 못 맞출 것 같으면 공부 잘해요. 부경대 써야 되고 내신 조금 낮지만 맞출 것 같다면 부산대 써야지. 차이가 있죠. 동아대도 높아요. 동아대는 왜 높을까요? 좋을까요? 내신이 또 별 차이 안 나는 것 같잖아요. 동아대 내신이 12과목만 봐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잘한 거 12과목. 이게 차이가 있죠. 짧게 봐도 됩니다. 보통 한 학기에 최소 한 과목씩 있으면 20과목이잖아요. 12과목이니까 작으니까
상대적으로 못한 과목 버리면 돼요. 이렇게 차이. 제일 수능 공부 꼭 해야 돼. 하나요. 우리 아이들의 제일 고민인데, 부모님 수능 공부 어떻습니까? 시키셔야 되잖아요. 그죠? 집에 가셔서 이제 오늘 들으셨으니까 왜 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수시하고 정시가 있으면 우리 아이들 수시로 갈 건데 수능 공부 왜 해? 라고 하잖아요. 수시 때 이렇게 있잖아요. 제일 푸른색. 이거 걸리잖아요. 정시는 수능 내신 뭐 제가 짧게 적었지만 교대 정도 빼고 내신 큰 의미 없어요. 이렇게 차이가. 근데 수시 때도 이게 영향력이 상당히 있어요. 부산대 학생부 교과는 입시 결과예요. 제가 몇 번 많이 보신 분들도 있을 건데, 파란색이 있고 초록색이 있잖아요. 파란색은 올해, 그러니까 작년 2019, 2020년 아직 결과 정확하게 안 나왔으니까 2019년도에 다 못 뽑은 거. 정원을 보시면 예를 들면 여기 볼까요? 화학교육과 6명 뽑아야 되는데 7.8, 41%가 왔는데 합격 인원이 2명이에요. 이게 다 못 뽑은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최저학력을 못 맞췄든가, 다 맞춘 애들이 도망가서 추가 모집 못했든가. 뭘까요? 최저학력을 못 맞추고 이 정도 못 뽑으면, 한 명, 2명 빠지면, 아, 이건 맨 끝에 마지막에 도망갔다 할 수 있죠. 이 정도 같으면 최저 못 맞춘 거예요. 초록색, 좀 심한 과 있는데. 해양학과. 예. 한 명 같은 못 뽑아가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부산대 학생 교과 내신 9등급이면 못 갑니까? 가죠. 어떻게 하면? 최저 맞추고 해양학과 이렇게 쓰면 돼요. 부산대 갈 때, 가끔 질문이, 우리 아이 내신은 약한데 부산대 가고 싶으면 수능 공부 열심히 하면 돼요. 수능 공부 딱 열심히 하면 문과든 이과든 갈 수 있는 과들이 있어요. 내신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기계공학과 가려면, 제가 안 가면 기계공학과는 2.0 정도 해야 돼요. 내신 2.0 아이가 기계공학 가려면 안 갈랄 거예요. 근데 그 정도 해야 가요. 근데 다른 과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과 전형인데. 종합 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비는 데가 있어요. 지질환경, 미생물, 수학과도 바꿔놨습니다. 제가 미래를 볼 수 있는 한이 있다면 펑크 나는 과만 쓰겠지만, 그렇지 못한 게 우리의 제일 고민이지만, 어쨌든 펑크는 늘 나요. 제가 숫자 세어보면 올해도 펑크가 많이 났어요. 그냥 나중에 제가 또 부산대 자료 올해 결과가 어떻게 보여드릴 건데, 보면 20명쯤 모집하는데 뭐 20명 2월 이런 데 있어요. 한 명 못 뽑았다는 건 100% 펑크죠. 최저 맞춘 애가 없다는 말이 있든지, 아니면 한두 명 맞아서 도망갔든가, 이 정도니까 충분히 갈 수 있고, 부산대 갈 때 제일 중요한 건 교과가 아니에요. 최저예요. 생활기록부도 아니고 수능을 잘 치는 거예요. 부산대가 이렇게 우리 부산 아이들 위해서 공부하라고 하고 있는데, 부산대만 갈 수 있으면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요. 태도가 입니다. 이거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주류대학 교과전 합격관, 아까 다 나왔던 대학들 이제 한번 맞춰보세요. 고려대, 한양대, 중앙대 있으면 첫 번째가 어디일까요? 제가 위에 고려대, 한양대, 중앙대 이렇게 적어놨어요. 한번 맞춰보세요. 왼쪽 게 고려대, 가운데 게 한양대, 오른쪽 게 그렇습니다. 이유는 최저가 없어요. 제일 세죠. 최저가 있는데 차이는 최저가 더 세요. 그리고 똑같은 최저 맞추고 내신이면 당연히 고대까지 중앙대는 안 가겠죠. 이런 편차가 있어요. 그럼 서울 가더라도 최저를 맞출 수 있으면 교과가 좀 떨어지더라도 충분히 갈 데가 있죠. 근데 한양대 미래자동차공학과 이게 평균 등급이 1이에요. 그러니까 다 1이란 말이에요. 전학기 5학기가 다 1이어야지 여기에 합격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 나올 자신 있으면 수능 공부 안 해도 되죠.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면 수능 공부를 충분히 해요. 고려대학교 학생 교과 및 종합 전형이거든요. 보시면 이제 2019년, 20년이 전형 방법이 같았어요. 학교 추천 1, 추천 2, 일반, 특기자 이렇게 부분이 구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학교 추천 1, 2는 고등학생 4%까지
추천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올해는 이제 우리 아이들은 학교 추천 이게 통합이 됐어요. 근데 세계 6이었던 게 세계 5, 세계 7, 세계 6. 근데 그다음에 여기는 요게 지금 같아진 거예요. 추천 2와 추천 1이 같아지는데 전형 방법은 교과예요. 그럼 교과 지원하려는 애들은 최저가 세진 거죠. 종합 지원하려는 애들은 내신이 부족해지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교과 쓸 건데 최저가 세졌어요. 고민이 됐어. 종합 준비했던 아이들은 교과로 바뀌었대요. 서류가 20%는 있지만 교과가 60%는 있잖아요. 지원하기 너무 부담스러워.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제 지원율이에요. 전국 학생을 4%로 하면 약 2만 명이 나옵니다. 쓸 수가 있대요. 근데 재작년에 9,395명이 있었고, 그다음 9,154명 이렇게 있었어요. 줄었잖아요. 아이들이 줄었습니다. 2만 명 쓸 건데 여기 9,000명밖에 안 써요. 네? 반도 안 쓰잖아요. 45%밖에 안 썼잖아요. 왜 이거밖에 안 쓰죠? 왜 이거밖에 안 쓸까요? 최저 못 맞추니까. 최저 못 맞추니까 고대 쓰자마자 불합격인데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올해는 어떻게 하시죠? 우리 학교에서는 학교 추천을 다 해주잖아요. 서울대 2명, 연세대 3%, 최저가 없어요. 고려대 4%, 최저가 있어요. 중앙대 있고 경희대 있고 숙대 있고 다양한 대학들이 있어요. 어떤 학생한테 추천을 3개 줬다. 그 학교 학생과 부모님 다 들고 올라실 거잖아요. 추천 몇 개까지 해줄 수 있을까요? 이거는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정할 건데 특정 학생한테 마음껏 추천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다 할 부모님들 아무도 안 계시지 않을까요? 그 부모 해당 학생 아니면 추천은 보통 한 개예요. 순서대로. 쭉 오다가 포기하면 다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전교 1등은 서울대 쓰겠죠. 보통 일반적으로. 전교금은 뭐 200명이라면 2명이 서울대 2명까지 썼어요. 그럼 여세대는 3%면 12명인데 그죠? 200명이면 6명이네요. 그러면 이제 1, 2 빼고 3, 4, 5, 6 써야 되겠네요. 쓰겠죠? 고래는 그 다음부터잖아요. 그럼 7, 8, 9 이렇게 나가요. 그럼 밑으로 갈수록 최장력 맞추기는 어려워졌어요. 이런 거 작전을 잘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2등이 나 고대 추천, 이렇게 3등이 받아. 이렇게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작전을 잘 쓰시면, 잘하면 제 계산으로는 서울대, 연대, 고대 다 받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작전을 잘 써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어쨌든 추천을 무작위로 다 줄 수는 없어요. 그럼 추천에 따라서 최저학력 맞출 수 있는 이유에 따라서 내가 어느 학교 추천을 받을 것인가. 서울의 조력에 추천자를 다 있어요. 그럼 그거를 잘 활용하시는 게 지원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작년 결과거든요. 추천 1 최저는 없어 추천 2를 보시면 5에서 뽑을 건데 보시면 모집인의 경쟁이 96명이었어요. 지원자가 518명이었어요. 경쟁이 5.4대 1. 1단계 5배수였거든요. 0.4가 떨어지는 거예요. 480명 붙었고 38명이 떨어졌어요. 518명 중에 38등 안에만 안 들면 돼요. 그럼 1단계 통과. 했고 면접 응시를 76%밖에 안 했어요. 수능 끝나고 면접이었거든요. 안 오는 이유는 맞췄으면 안 됐죠. 근데 면접 온 아이들 중에 최저 충족률이 79%밖에 안 돼요. 면접 왔는데 최저를 못 맞춘 거예요. 서울무게만 가려고. 수능 끝나고. 엄마가 뭐라 하시더니 못 갈 것 같으니까 서울무게 한번 하고 올라가고. 맞췄다고 가는 거죠. 그랬을 수도 있고. 엄마가 아빠의 5만 원 회사 생활을 위해서 또 갔다 왔을 수도 있을 거고. 뭐 등등등 해서 못 맞춰서 결론적으로는 수능 맞추는 충원주의인데 103명. 이 말은 뭐냐면 차차 합격했는데 다 도망갔어요. 100%. 그죠? 95명이 다 갔어요. 어디로? 서울대로 연대가 갔겠죠. 남은 뽑은 총원은 99명이에요. 그럼 요거 더하기 요게 합격자잖아요. 96 더하기 99. 근데 최저 맞춘 아이가 289잖아요. 289분에 약 200. 그럼 경쟁률이 1.48대예요. 최저를 맞추고 1단계 통과할 수 있으면 1.48대래요. 이게 얼마나 쉬워요. 이렇게 쭉 보시면 제가 안 보는 의대는 1.00이에요. 1단계 통과했으면 최저만 100% 합격했어요. 교과는 2달입니다. 이런 과들 뭐 식품자학력이 2.17이잖아요.
1단계가 3배수였거든요. 원서 쓰자마자 1단계 통과잖아요. 그래가지고 오시면 면접 엄청 다 왔으니까 수능 전에 면접이거든요. 와야죠. 그러니까 수능 최저 비율을 맞춘 애가 30명. 6명 중에 4명밖에 충분히 어디 있습니까? 맞춘 애가 없는데. 등록을 몇 명 했을까요? 모르죠. 이거는 최저만 맞추면 합격이었다. 이게 세계고. 세계고 얼마? 세계 6위네. 3원. 근데 고려대를 정시에 가려면 1111 가지고 안 되고요. 98, 98, 98, 98% 나와요. 영어는 98이 아니고 1등급. 98, 98, 1등급 98. 근데 세계 6이면 안전하게 간다. 이게 최저학력의 위력. 수시 때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수능 공부를 해야죠. 당연히 해야 돼요. 그래서 내신 성적이 수시 합격 가능성이 아니에요. 내신이 1인데 최저를 못 맞춰요. 못 맞추는 학교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신 안 보는 대학부터 써야 되잖아요. 부산대 내신 보잖아요. 부경대 내신 보잖아요. 안 보는 대학은 동아대는 설마 맞추겠죠. 동아대부터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죽었다 깨어나도 이 아이가 부산대를 밟았대요, 정시에. 그러면 내신이 좋은 아이면 어떻게 해야 되죠? 6개다 무조건 서울에 팍 쓰는 거죠. 우주 상향. 그래도 부산대에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최대도 못 맞추니까 우주 상향 쓰면 다 떨어지고 나면 재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서 쓰는 건 수시라도 수능은 안 쳤으니까 점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봐야 돼요? 모의고사 성적. 평소 때 모의 성적이 어떻게 추계가 나오는가가 중요해요. 저희들이 상담할 때 꼭 생활교육부와 모의고사 성적표를 들고 오십시오 되어 있습니다. 그거 안 보고는 상담이 불가능해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적절하게 안배해야 돼요. 참 우리 아이가 내신 1점 얼마인데 어디쯤 갈 수 있을까 모릅니다. 그 아이 수능 성적도 봐야 되고 뭘 다 변수가 많기 때문에 내신만 가지고 볼 수 있는 대학은 없어요. 간단하죠. 내신 1이 안 되시네요. 한양대 미래자산학과는 안 됩니다. 이런 거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내신과 수능이 종합적으로 생기부도 같이 있어야 이 아이의 합격 가능성이 어떻다 저떻다지 됩니다 안 됩니다를 말씀드리는 건 불가능해요. 이유는 성적이 없으니까. 특히 수능 성적. 그런 걸 충분히 고려하시면서 원서를 쓰셔야 돼요. 참고로 이 정도쯤 나와야 정시에 간대요. 100분이 98이라는 건 98, 98, 98이에요. 그러면 전국 99.8%가 나와요. 그러면 서울대쯤이다. 전국 1000명 중에 2분. 이 정도 되셔야 돼요. 빨간선 어딜까요? 빨간선? 이건 뭘 의미할까요? 부산대. 부산대. 186%. 2, 3, 4. 하면 부산대 제일 낮은 값. 지원 가능입니다. 합격 가능 아닙니다. 지원 가능. 써볼 수 있다. 자연계열은 이 정도. 당연히 자연계열은 의치대가 먼저 나오죠. 특히 의대가 먼저 나오고 고신대 의대가 서울대보다 높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 정도 나올 자신이 없다면 수시 하셔야죠. 이 정도 나올 수 있다면 정시 가셔도 됩니다. 교대 이제 물어보셔가지고 교대 가는 게 여학생들 진짜 꿈인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안정적이라고. 진짜 안정적이니까. 교대 나오면 실업자들은 어떻게 하죠? 우리 아이가 교대 들어가서 나오는 시간 5년 뒤잖아요. 학생 계속 줄고 있잖아요. 뽑을까요? 선생님은? 교대 학생 요새 대학원이 게 일상인데 임용고시 튀어들리라고 못 늘려요. 근데. 서울은 작년에 초등 임용 합격한 아이가 아직도 미발령 있습니다. 심하면 3년까지도 기다립니다.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 교대는 발령받기 더 어려워요. 교대 나오면 뭐 사범대 나오면 취업이 그래도 우리 교대 나오면 선생님이 초등이란 전문적인 것만 배웠으니까 일반직 하긴 참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가는 게 좀 좁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대는 여전히 선호하던데 가는 방법. 자, 볼게요. 교대는 이렇게 뽑습니다. 수시, 교과, 종합, 논술, 정시. 논술은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교대는 논술 의미 없죠. 그러면 교대 가는 방법은
교과장 종합이었는데 교과도 공주교대, 서울교대, 전주교대, 이화여대, 제주대 빼면 교과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대 가려면 학생부 종합전형이구나. 아니면 정시. 그래서 종합이 52%, 정시 41%. 정시가 40%예요. 어려워요. 근데 제가 다음 또 보여드리면 좀 놀라시거든요. 제가 이렇게 정시는 모두 나군이에요. 예외 없어요. 이화여대만 예외예요. 이화여대 초등교육과는. 그 나머지 모든 교대는 전부 나군이에요. 교대는 지역 성향을 강하게 줘요. 수시도 면접 날짜도 붙어요. 그래서 수시 교대가 그래서 2월이 많아요. 왜 많냐면 면접 날짜 같으니까 1단계 합격인데 면접을 못 가는 거예요. 뽑을 수 있는 아이가 작아요. 보시면 2월 인원이 375, 391, 410 또 늘겠네요. 아마도. 그럼 410명이었으면 다시 보시면 1750에서 410을 해야 돼요. 그러면 수시와 정시가 역전되죠. 정시에 더 많이 뽑아요. 교대가. 특히 부산교대 보시면 6월이 요렇고 해가지고 이번 뽑으면 엄청나잖아요. 정시에 이렇게 많이 뽑는 데는 별로 없어요. 수시 전형이에요. 그냥 면접, 서류 면접 이렇게 본다. 성비라는 건 아시죠? 남자들 한 성이 이렇게 못 온다니까 대부분은 여학생의 70%, 95% 이럴 거 알겠죠.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고요. 있는데 보시면 수시 경쟁률이 어떻게 됐어요? 줄었잖아요. 모든 교대가 수시 경쟁률이 줄었어요. 그럼 올해 더 줄겠죠? 계속 줄었는데 인기가 없어지는 거죠. 정시에 우리 아이는 내신이 나쁜데 교대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수능 공부하시면 돼요. 보시면 어디 있냐면 이화여대 그리고 제주대 이렇게 보시면 내신을 아예 반영하지 않는 대학이 있어요. 그죠? 서울교대도 안 보고요. 보시면 서울교대도 없고요. 경인교대도 지금 내신이 없죠. 공주교대도 없고 내신 안 봐요. 교대교대. 내신 9등급에 상관없어요. 뭐만? 그래서 반영 비율이 교대는 전인교육이니까 기본적으로 골고루 잘하는 학생. 그러니까 보면 25, 20, 1대1, 1대1 보통 기본이에요. 그래서 수가 가산점준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거보다 이 가산점준의 이유는 이과인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이과인이 별로 많이 없어요. 어쨌든 이렇게 간다. 그래서 보시면 정시 경쟁률 2.0, 3.69에서 2.40에서 2.09 됐어요. 올해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1점제예요. 근데 이 2.0의 결정적 역할을 한 데가 이화여대예요. 그 다음에 제주대예요. 제주대가 이렇다가 이렇게 됐거든요. 모질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아이들 생각 없이. 요때는 제주교대가 왜 높았냐면 다하군에 있었어요. 모든 교대가 나하군인데 이화여대 빼고 제주대만 다하군이었어요. 교원대도 원래 여기까지 다 가하군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대에 가고 싶은 아이들이 나하군에서 하기 골라쓰고 다하군은 전부 제주대 초등교육, 가하군은 여학생은 이화여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터졌던 거죠. 근데 올해 제주교대가 나하군으로 왔어요. 근데 5.13 된 거는 그 상황을 잘 모르고 쓰신 거예요. 가하군, 나하군, 다하군 있으면 다하군에서 나하군 왔는데 그냥 제주교대 하는 게 특수인 거예요. 쓰고 나서 다른 대학에 못 쓰는 거 있다고 써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제주교대만 이렇게 5.13이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나머지를 보시면 다 숫자는 1.5. 작년에 저희 부산교대를 360, 다음 칸에 있는데 365점에 잡았었거든요. 올해 2점 낮췄어요. 363점. 낮춘 이유는 작년에 경쟁이 폭락해가지고 1.68대를 전국 거의 밑에서 두 번째 나와가지고 90%까지 100명 뽑으면 90등까지는 점수가 정상 공포 나왔는데 나머지 10명 1.68이니까 애들이 소위가 점수가 엄청